민지가 주방으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방금 온 손님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요. 엄마가 만드는 그 특별한 자수와 똑같아요. 수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자수? 그 독특한 꽃 문양이요. 엄마만의 특별한 패턴이잖아요. 그 손님이 음식 기다리면서 손수건을 꺼냈는데 제가 바로 알아봤어요. 수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님이 뭐라고 했어? 제가 물어봤죠. 이 손수건에 있는 자수가 우리 어머니 작품과 똑같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30년 전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수정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손수건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꽃문양 손수건을 가진 이 낯선 손님과 수정의 숨겨진 과거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후 2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대박 김치찌개 간판을 두드렸어요. 거리에는 우산을 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수정은 주방에서 김치를 썰고 있었어요.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이 없네요.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순자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재료 준비는 해둬야지. 수정은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꼼꼼하게 준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은 김치를 계속 썰며 집중했습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손님이 드물었기에 주방 일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었어요. 혼자 식사하시나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정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가게 특선은 김치찌개예요. 어떠세요? 그럼 김치찌개로 주세요. 민지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특선 김치찌개 한 개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찌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손님이 별로 없네. 수정이 말했어요. 그래도 방금 온 손님은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 비싼 양복의 차분한 분위기. 사업가 같아요.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정은 미소 지으며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 가게를 찾아주셔서 다행이네. 수정은 주방 일에 몰두했습니다. 민지가 음식을 서빙하러 나갔어요. 잠시 후 민지가 주방으로 급하게 돌아왔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엄마, 엄마,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야? 몬 손님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요. 엄마가 만드는 그 특별한 자수와 똑같아요. 수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자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독특한 꽃 문양이요. 엄마만의 특별한 패턴이잖아요. 그 손님이 음식 기다리면서 손수건을 꺼냈는데 제가 바로 알아봤어요. 수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조리대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님이 뭐라고 했어? 제가 물어봤죠. 이 손수건에 있는 자수가 우리 어머니 작품과 똑같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30년 전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수정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 손수건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그 손수건.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수정은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번 나가서 보세요. 정말 엄마 작품이 맞는지. 너무 신기해요. 민지가 수정의 팔을 살짝 당겼어요. 지금 바빠서. 엄마, 잠깐이면 돼요. 정말 신기해요.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방에서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창가 자리에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비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지만 그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준혁과 수정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식당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수정 씨?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작게 나왔습니다. 수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맞나요? 준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준혁 씨.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지는 두 사람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엄마, 이분을 아세요? 수정은 민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응, 옛 지인이야. 수정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준혁은 여전히 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깊고 따뜻한 눈동자. 준혁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손수건. 준혁이 손수건을 들어 보였어요. 기억하세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밤새 정성껏 수놓았던 그 꽃문양을, 그리고 준혁의 생일에 건넸던 그 설레는 순간을 30년 동안 가지고 계셨군요. 수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이게 제 보물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수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수정은 민지를 힐끔 바라보았어요.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정말 옛 지인이에요? 민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와는 오래전 대학 시절에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식당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저,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정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고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러 갔어요.
수정과 준혁은 다시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수정이 준혁의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정도 조심스럽게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30년의 세월이 무거운 침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잘 지냈다라고 간단히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30년간의 모든 고통과 그리움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그럭저럭요. 준혁 씨는요? 수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저도 그럭저럭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에 맴돌았어요. 아까 그 직원, 민지라고 했나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질문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제 딸이에요. 수정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 30살이 됐어요.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30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어요.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은 준혁의 김치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차가워지기 전에. 수정이 김치찌개를 가리켰어요. 준혁은 정신을 차리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식사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계속해서 수정의 얼굴을 그리고 멀리서 손님을 응대하는 민지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은 일어섰어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그것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수정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수정은 주방으로 돌아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고르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곧 밝혀질 진실. 수정의 인생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박 김치찌개 문이 닫히고 불이 꺼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수정과 민지는 식당 뒤편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걸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지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수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니? 수정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다 봤어요. 그 손님을 보는 엄마 눈빛, 그리고 그분이 엄마를 보는 눈빛. 그냥 옛 지인이 아니잖아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정은 딸의 눈을 피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앉자. 수정은 작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수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분은 박준혁 씨라고 해. 30년 전 우리는 대학 문화동아리에서 만났어. 수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진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정 여사가 우리 사이를 극구 반대하셨어. 내가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정의 목소리에 쓴 웃음이 묻어났어요. 그 시절에는 이혼 가정이라는 게 큰 흠이었거든. 특히 준혁 같은 좋은 집안 아들의 여자친구로는. 민지는 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깃들었어요. 결국 준혁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해외 연수를 떠났어.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지.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럼.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지야. 박준혁이 네 아버지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녀의 눈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준혁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내게 상처 주기 싫었어. 눈물이 수정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간직했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그럼 오늘 처음 만난 그분이 내 친아버지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하지만 그는 아직 너에 대해 모를 거야. 민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내게도, 그분에게도. 민지의 질문에 수정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30년의 선택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두려웠어.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가 우리를 거부할까봐. 수정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민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두 여인은 서로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한편 준혁은 자신의 넓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수건의 꽃문양을 엄지로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마음은 이미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김비서, 부탁이 있네.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오늘 내가 들렀던 대박 김치찌개의 주인 한수정 씨와 그녀의 딸 민지 씨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주게. 통화를 마친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녀의 딸, 민지. 준혁의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민지의 나이가 30세라면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정확히 맞았습니다. 준혁은 손수건을 단단히 쥐었어요. 혹시 민지가?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김비서의 보고를 받았어요. 민지의 출생 시기, 아버지란에 미상이라고 적힌 서류. 모든 것이 준혁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지는 그의 딸이었어요. 준혁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그를 덮쳤어요. 기쁨, 후회, 슬픔, 분노, 그리고 깊은 그리움까지. 30년의 세월 동안 놓친 딸의 성장 과정.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왜 수정은 말해주지 않았을까? 준혁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수정을 떠나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니까요. 비록 그것이 어머니의 강요였다 해도 수정의 입장에서는 배신이었을 테니까요. 준혁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해외 연수에서 돌아온 후 수정을 찾아다녔지만 그녀는 이미 고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고윤주와 결혼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고윤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평탄했어요. 하지만 깊은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었어요. 준혁은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공허함을 느꼈죠. 고윤주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준혁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만에 그는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더불어 자신의 딸까지.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수정에게 진실을 물어봐야 할까? 민지에게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해야 할까? 모든 것이 복잡했어요.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할 이야기가 있어. 정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준혁은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결심이 묻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뜻대로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정 여사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준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의 마음속 어둠이 걷히는 것처럼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수정에게 진실을 물어볼 것이고 민지에게도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힐 거예요.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어요. 오늘 저녁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대박 김치찌개에 다시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상상해왔던 아버지의 모습과 어제 만난 남자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내 아버지. 민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니 이상했어요. 항상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아버지가 생겼다니.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위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어릴 적 자신과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항상 그랬죠. 이제 민지는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어요. 어머니의 상처, 두려움, 그리고 사랑.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그 남자, 아니, 아버지를 다시 만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확인할 겁니다. 수정은 주방에서 혼자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준혁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가 알 권리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 말한다면 준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정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결심이 차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에 그분, 아버지가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만약 오신다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수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이제 알 때가 됐어요. 30년이면 충분히 길었잖아요. 민지의 말에 수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우리 가게에 다시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실 거예요. 그 손수건을 보면 엄마에 대한 마음이 아직 있으신 것 같았어요. 민지의 말에 수정의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도 준혁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보다 오늘 그녀의 어깨는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비밀을 간직하는 것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수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가을 햇살이 대박 김치찌개 간판을 비추었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수정은 창가에 서서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저녁 다시 가게를 찾아왔고 수정과 민지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순간을 수정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처음 알게 된 아버지의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던 순간이었어요. 수정은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의 양념을 조금씩 달리 해보는 중이었어요. 새로운 맛을 시도하는 것은 언제나 그녀에게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섰어요. 한 달 전과 달리 이제 그는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정기적으로 가게를 찾는 단골이 되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정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30년의 상처는 한 달 만에 치유될 수 없었어요. 오늘은 민지가 없네요? 준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짝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남자친구와 데이트가 있대요. 수정이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남자친구요?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정은 웃음을 참았어요. 갑자기 아버지 역할을 하려는 준혁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귀여웠습니다. 민규라고 좋은 청년이에요. 둘이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딸의 남자친구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보였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수정이 준혁의 손에 들린 꽃다발을 가리켰어요. 아, 이거. 준혁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귓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가게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수정은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들꽃 다발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대학생 시절의 준혁을 떠올리게 하는 꽃이었어요. 고마워요. 수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꽃을 작은 유리병에 담아 창가에 놓았어요. 햇살이 꽃잎에 반사되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준혁은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수정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를 원한다는 것을.
요즘 매일 김치찌개만 드시면 질리실 텐데요. 수정이 김치찌개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맛인데 어떻게 질리겠어요? 준혁의 대답에 수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며 수정은 지난 한 달을 생각했습니다. 준혁이 민지와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가는 모습, 민지가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 가리고 자신의 복잡한 감정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준혁은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마침내 발견한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수정은 김치찌개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준혁은 고맙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다음 주에 민지와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이야기해줬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고. 긴장되네요.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 같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민지는 속은 따뜻한 아이니까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엄마를 닮았나 봐요. 준혁의 말에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가슴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기쁨, 설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까지. 준혁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가게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정은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무역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식당 재료를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준혁의 제안에 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수정은 항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왔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고맙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요. 수정의 목소리는 조금 딱딱했어요. 준혁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부담 없이요. 그의 이해심 있는 반응에 수정은 살짝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준혁이 가게를 나간 후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어요. 엄마, 오늘 민규 오빠가 저한테 청혼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수정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데 갑자기는 아니에요. 우리 꽤 오래 만났잖아요. 민지는 손가락에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였어요. 축하해, 민지야. 수정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딸이 곧 떠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쳤어요. 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잖아. 그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아직 우리 관계가 어색한데. 수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혁 씨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 네 행복을 원할 거야. 민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준혁과 민지의 첫 공식 만남이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날 가게를 일찍 닫고 집에서 기다렸어요.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어요. 저녁 8시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어땠어?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전처 고윤주 여사님과의 생활이 어땠는지.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와 고윤주 여사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제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특별한지.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규 오빠 얘기도 했어요. 청혼 받은 것도요.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 수정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쁘다. 하지만 그 청년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수정은 웃음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 식당 재료 공급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거절하셨다면서요? 민지가 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궁금함이 가득했어요. 왜 거절하셨어요? 경영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수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존심? 두려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민지야. 수정이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분도 30년 동안 놓친 시간을 만회하고 싶은가 봐요. 민지의 말에 수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준혁의 진심을. 하지만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수정이 마침내 말했어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어요. 30년 전 대학 시절 사진이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준혁과 함께 찍은 사진, 문화동아리 활동 사진, 그리고 그가 떠난 후 홀로 임신했을 때의 모습까지. 수정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달랐어요. 후회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수정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료 공급에 대한 제안.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수정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결심한 듯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것은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알고 있었어요. 가끔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과거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박 김치찌개의 창문에 서리가 맺혔어요.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올라오는 김이 창문에 하얀 안개를 만들었어요. 수정은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몇 달 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준혁의 도움으로 가게 경영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좋은 품질의 재료를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민지와 민규의 결혼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규가 준혁을 만나는 것을 무척 긴장했지만 두 사람은 의외로 잘 통했어요. 준혁은 딸의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수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눈에 익은 고급차가 가게 앞에 멈추었습니다. 준혁의 차가 아니었어요. 더 오래되고 고풍스러운 차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정은 그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한 노부인이 내렸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정 여사였어요. 준혁의 어머니. 수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냉정하게 거부했던 그 여인이 지금 이곳에 오다니 숨이 막혔어요. 정 여사는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울렸어요. 수정은 자신도 모르게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수정이 간신히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 여사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날카로운 눈매가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혼자 식사하러 오셨나요? 수정이 물었어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하는 가게가 어떤지 궁금해서 왔어요. 정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수정의 착각일까요? 수정은 정 여사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준혁이 항상 앉던 자리였습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앉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반지가 빛났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긴장으로 입술이 마르는 것 같았어요. 김치찌개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 한번 맛봐야겠더군요. 정 여사의 말에 수정은 잠시 놀랐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에게 이곳을 추천했다는 말인가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수정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정 여사를 위한 김치찌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정은 특별한 재료를 꺼냈어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김치찌개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정성껏 찌개를 끓이며 수정은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정 여사의 차가운 눈빛,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수정은 더 이상 23세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랑스러운 여성이었고 훌륭한 딸을 키운 어머니였어요.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진한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수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맛으로 말해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수정은 정 여사의 테이블로 김치찌개를 가져갔어요. 정 여사는 찌개의 향기에 살짝 눈썹을 올렸습니다. 특별한 김치찌개네요. 정 여사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이 찌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네, 특별히 더 좋은 재료로 만든 김치찌개예요. 수정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맛있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수정에게는 큰 칭찬으로 들렸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어요. 그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정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두 여인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 여사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준혁이가 요즘 달라졌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수정은 놀랐습니다. 정 여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고윤주와 결혼했을 때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진짜 웃음을 보여주네요. 수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 여사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지라는 아이도 만났어요. 정 여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뭔가가 반짝였어요. 눈물인가요? 30년 동안 우리 준혁이의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정 여사의 한마디에 수정은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이 우리 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민지를 키웠는지를. 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정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 여사의 말에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용서할 것은 없어요. 모두가 각자의 선택을 했을 뿐이니까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정 여사는 수정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두 여인의 손이 처음으로 맞닿았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수정의 대답에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편안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민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도. 준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이해하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늦지 않았으니 행복해지라고 말씀하셨죠. 수정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수정 씨,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남은 인생은 함께하고 싶습니다. 준혁이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대학생 시절의 준혁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이었어요. 수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30년의 세월, 혼자서 딸을 키운 시간, 그리고 이제 찾아온 새로운 기회. 준혁 씨,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은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그날 밤 수정은 민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의 프로포즈, 그리고 자신의 망설임까지. 엄마, 뭐가 걱정되세요? 아버지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민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이. 그리고 내가 이미 나이가. 수정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요? 엄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민지의 말에 수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일주일 후
준혁은 고윤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윤주야, 다시 사랑을 찾았어. 미안해. 그날 저녁 수정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함께하고 싶어요. 준혁의 기쁨 섞인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수정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어머니를 신부대기실에서 모셔왔어요. 준혁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정은 소박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정 여사는 앞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어요. 다시 만나 이렇게 가족이 될 줄 몰랐습니다. 준혁이 서약을 읽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남은 시간 동안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수정도 서약을 읽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와 민규는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수정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대박 김치찌개를 확장해 고급 한식당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정은 오랫동안 취미로만 해왔던 자수 작품들을 식당 인테리어에 접목시켰습니다. 꽃문양의 자수가 식당 곳곳에 장식되었어요. 손님들은 그 독특한 콘셉트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정과 준혁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혁이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수정이 선물했던 그 손수건이었어요. 이 꽃문양 자수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네요. 준혁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정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 꽃처럼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비록 과거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자신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마치 꽃문양 자수처럼 두 사람의 인생에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